검찰의 집단 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더욱 재촉할 뿐입니다.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입니까? 국민은 관심도 없는 검수완박에 그토록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자 다급한 것입니까? 네, 아마 이 얘기 저번 주부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된 이 입법 놓고 여야가 거의 전쟁 수준의 이 날생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이 입법을 끝내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막아내겠다 이렇게 거의 사생결단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우선 민주당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총공세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이번 임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안에 이 검수완박 입법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일단 이번 주 의총에서 확실하게 당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12일인가요? 예,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즉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은 결국 권력의 재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라도 사실 집중되게 되면 부패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존의 경험에 의해서 다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지금 들고 있는 권한,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 그리고 영장 청구권 하나가 모두 다 막강한 권한입니다. 근데 그 세 가지 권한이 한 조직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네. 검찰은 기소를 하자, 자, 이런 취지에서 권력 재조정의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조직은 검찰 조직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수사권이 박탈되고 이로 인해서 뭐 국민들이 힘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펴고 계시지만,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이미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이미 수사권이 조정이 되어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범죄들은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다 하고 있고요. 네. 남아있는 6대 범죄도 뭐 선거법이라든지 뭐 공직자 관련된 범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제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게 국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수사권이 박탈된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것이지 수사를 하는 주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그 막중한 권한을 한 조직에 그냥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해서 마치 삼권 분리처럼 권력을 분립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인권에는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네. 네, 지금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검찰은 아주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반발을 드러내놓고 하게 된 게요, 구자욱 차장.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무소속인 양양자 의원의 사보임이 결정적 계기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제 법안 심사 소위가 중요하고요. 네. 법사위에서는 이제 안건 조정 위원회가 중요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어떤 법안을 먼저 통과시킬 것이냐,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이냐, 이걸 이제 결정하는 기구가 안건조정위원회인데, 네. 일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법안 그 심사 기구이기 때문에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적용이 되면 안 되니까요. 지금까지는 그 더불어민주당 3석, 국민의힘 3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양양자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무소속 의원이 한 명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안건조정위원회가 어떻게 됐냐면 민주당 셋, 국민의힘 둘, 무소속 양양자 의원 하나. 그런데 양양자 의원은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과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4대2 구도로 3대3의 팽팽한 균형이 무너졌다. 이렇게 되면 안건조정 소위의 이 검수완박과 관련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지금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만 가지고 있다라면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안건조정 소위를 저렇게 그 숫자를 조정한 것은 그 본회의 통과까지 고려한 이 꼼수 조정 아니냐, 이제 이런 그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공수처법 표결 시에 이런 게 있었나요? 당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도 이 사보임을 통해서 그 안건조정 소위에서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예가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민주당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그 통과된 법이 무조건 공표되는 건 아니거든요. 공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까지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 속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네.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12일 날 이제 의원총회를 해서 민주당은 당론을 결정할 예정인데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도 100% 지금 찬성하는지는 아마 뭐 의총에서 들어봐야겠지만 굉장히 민감한 사안, 그리고 권력이 재구조, 재개편 관련된 사안인데 이것이 지방선거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싸우는 모습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우려해서 그러니까 너무 밀어붙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분들도 굉장히 많고 반대로 지방선거 관련 없이 이거는 뭐 밀어붙여야 된다는 그 의원들도 있는데 네. 12일 의원총회가 아주 진짜 객관적인 토론의 장이 되려면 제가 조금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휴대폰을 다 내려놓고 아마 토론을 하면 저는 아주 속 깊은 그리고 객관적인 토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말씀하신 게 그건가요? 이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이 어떤 낙선 운동을 펼치거나 문자 폭탄을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지난 이제 의원총회라든지 아니면 꼭 의원총회 아니더라도 이와 관련된 회의에서 검사장 출신이라든지 일부 의원이 좀 신중하게 가자 이런 그 얘기를 하면은 바로 그게 실시간으로 그 강성 유튜버라든지 강성 네. 지지층으로 전달돼서 그 실시간으로 문자 폭탄, 그다음에 전화 폭탄이 온다는 하소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소신 있게 의원들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일 날 만약에 그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또 그 안에서 휴대폰을 통해서 생중계가 이루어진다면은 솔직하게 의원들이 말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네.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뭐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고 아니면 또 경찰로 가고 이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먼저 만들고 그 수사권을 이양하는 게 맞는데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얘기는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찰로 가는 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운하 의원이 6대 범죄 수사 증발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무도 수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은 실제로 그 민주당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검수완박이라는 게 처음 그 얘기가 나온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월성 1호기 조기 가동 중단, 그다음에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니까 검수완박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어요. 거기서 저항하느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떠난 다음에는 검수완박 얘기가 쑥 들어갑니다. 왜냐? 이성윤, 심재철, 검찰 우리가 다 장악했는데 뭐하러 검수완박을 해? 수사 계속하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권도 이제 재창출할 줄 알고 계속 검찰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했는데 웬걸 대선에서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돼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수사할 것 같으니까 야, 안 돼. 검수완박해.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국민이 그거를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얘기 조금 길어졌지만 이것까지 얘기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논리로 이제 검수완박을 추진한다고 뭐 나름 일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하는 진영에서 보면은 청와대와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 사이에 이익이 맞아서 그런 거 아니냐. 청와대는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월성, 울산 사건 공소장에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네. 식으로든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재명 후보야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A 사건,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그다음에 법인카드 다 조사받아야 될 처지고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옵티머스, 라임 사건 등등 연루된 의원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해소를 해야지 우리 국민이 어느 정도의 명분이라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네. 말씀 중에 있으셨던 이 고검장들 관련된 이야기는 그분들도 이제 관련된 회의를 저번 주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때 이견을 내지 않으셨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신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한번 같이 좀 보시면요. 그러니까 검수완박 움직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또 각종 비리 의혹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의 범죄 행위 막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네요. 어떻게 변호사님은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 논리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해서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수사권이라는 권력을 검찰에게 주느냐 경찰에게 주느냐 이런 권력의 재조정인 것뿐이지 수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권력의 어떤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한다 이런 논리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검수완박과 관련된 법안이 이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이제 경찰이 지금 이미 많은 걸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6대 범죄를 이제 완전히 경찰로 넘기겠다는 뭐 그런 법안일 텐데요. 네. 당연히 유예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찰이 수사가 어떤 부담이나 비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유예나 기간적으로 적용의 시간적인 유예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법률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 검찰에서는 지금 이 한 달의 시간을 버티면 아마 검찰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하고 난 이후에 민주당이 이 입법을 밀어붙여도 거부권을 행사해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부터도 당장 이제 지검장들, 검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단합된 목소리로 어떤 반대 의사를 내비칠 것 같은데 네. 솔직히 이거 외에는 크게 뭐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총장이 직접 사표를 내고 나옴으로써 어떤 이 논의에 대해서 큰 이 의사를 내비친 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용어 자체가 주는 거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해야만 되나?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말도 그렇지만 너무 극단적이지만 박탈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상실감을 주는 단어 아닙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네, 수 있죠.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이 합리적 뭐 효율화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과거 가지고 있었던 중수부를 통해서 이 중대 범죄를 수사해 왔던 이런 이 수사권을 이제 그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검수완박으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연원을 따져보면 검찰의 어떤 이제 누적된 잘못에 대한 어떤 그 징벌적 그 이 개정이라기보다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서거와 관련된 이것을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검찰이 더 이상 그런 수사를 통해서 어떤 그 뭐 정치 보복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논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 있고요. 또 이 공수처를 지금 사실상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권이 지금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찰에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 그 6대 범죄까지도 반드시 완전히 박탈하겠다. 이런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납득하고 동의할지 거기에 아마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이 검수완박 논의에 불을 지핀 법사위 사보임 문제 관련해서 인수위에서도 오늘 좀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위원님.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리할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인수위에도 그러니까 정무 그 사법행정위원회가 있고 여기에 지금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 그다음에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이 소속돼 있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지금 전국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인수위 차원에서 한번 그 논의를 하는데 다만 이제 그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데 네. 인수위가 너무 그 쟁점에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치색을 배제하고 실무선에서 이게 그 법무부 검찰 관련 업무에서 이게 타당한 것인지 이런 점들을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그 아까 그 6대 범죄가 어디로 가느냐 할 때 우리는 당연히 그럼 경찰로 가서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민주당의 황은하 의원이 그렇지 않다 증발하는 거다. 그게 무슨 의원들한테 어떤 그 메시지를 주냐면은 옵티머스든 라임이든 이런 수사 경찰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사건 자체가 증발하니까 이 법 지지해야지 당신들한테도 유리해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왜곡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 차원에서는 사법행정을 올바르게 바로 잡으려면 이 문제가 정치적을 떠나서 사법 차원에서도 첫째 위헌적 요소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그다음에 검사의 그 영장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어떻게 위배되는지 그다음에 현재 검찰청법과 여러 법들에 어떻게 위배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객관적인 의견을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말씀하시면서 이제 황운하 의원의 계속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자영 네. 차장께서 좀 말씀을 좀 더 네. 보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운하 의원이 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 검수완박 이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이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이제 완전히 박탈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였고요. 이제 증발한다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수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제 비춰지긴 하는데 실제로는 경찰이 이제 6대 범죄까지도 이제 수사를 하도록 이 법안을 좀 개정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다만 이것은 이제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전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 쪽 이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쪽 얘기고요. 반대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6대 범죄라 하더라도 검찰로 하여금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게 되면 네. 직접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경찰 수사를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과도기를 좀 둘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찬반 양론으로 갈리기보다는 어떻게 이 법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냐 이런 생산적인 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검수 완박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좀 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반대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수사 지휘권이라는 어떤 이 매개체를 통해서 과도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 내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검수완박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갈등 깊어지는 가운데 무엇보다 생각 궁금한 인물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나는 국민들 이제 먹고 사는 것만 신경을 쓰랍니다. 네, 뭐 과거와 달리 윤석열 당선이 민생에만 신경 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당선인 입장에서 민생이나 통합 행보를 자꾸 보여주시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 얘기는 사실 자기 모순적인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화제가 됐던 가장 큰 정책은 당연히 용산 집무실 이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또 국민의 먹고 사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왔던 것은 뭐 MB 사면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또 화제가 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언제 회동을 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이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문제 이런 부분이 뭐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 연결은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형사 사법과 어떤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고 또 국민들의 어떤 인권과의 관계가 있는 것인데 자신은 저 부분은 모르겠고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겠다라는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애둘러서 민주당의 어떤 검수완박 입법을 더 강하게 비판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검수완박, 소위 검수완박 입법을 이렇게 서두르느냐 거기에는 이 배경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얘긴데요. 이 신라젠 취재 의혹 무혐의 판결이 나온 이후로 무혐의 이제 결정이 난 이후로 오히려 민주당이 더 세게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1월 달에 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만큼 있는 죄를 덮어 주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 검사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 검사장의 무혐의 이 결정 판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 두 사람 의견이 궁금합니다. 박범계 장관과 유시민 전 이사장입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수사를 아예 안 했죠. 저는 아예 안 했다고 봅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훈 검사가 사실상 조사받지 않았다. 그 점만.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 관련해서 장관님 입장 궁금합니다. 냉정한 현실의 저는 결과물이라고 보고요.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 아이폰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뭐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기술로 못 푼다는데 그런 게 아쉽죠.
자, 위원님 지금 보면 유 전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를 한 번도 한동훈 검사장이 받은 적이 없다. 이 얘기 가지고도 또 2차적으로 또 두 사람이 맞붙은 모양새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를 받긴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이제 이 유 전 이사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판에서 한 검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받았다는 얘기를 안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 또 싸우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로 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이제 지금 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이 또 사실과 다른 그 얘기를 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또 그 부분도 그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명예훼손이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계속 하게 되면 그 형량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사를 받았죠. 2019년인가요? 7월 20일인가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또 조사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진웅 검사가 또 그 진천 법무연수원 가서 또 압수수색하는 과정도 독직 폭행 논란이 그렇습니다. 있었죠. 네. 그런데 분명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법무부에서도 왜 그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못해서 그 수사를 못하게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끝내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네. 사실 그 신라젠 취재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동재 기자의 저 휴대폰이 다 검색을 당했죠. 그렇다면은 그와 관련된 이 사건과 관련된 그 한동훈 검사와의 어떤 통화나 문자 내용은 대부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그 일부에서 한동훈 검사 아이폰을 계속 열자고 하는 거는 그럼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것, 쉽게 말하면 별건 수사하기 위해서 보자는 주장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이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이게 왜 지금 이제 정치적인 문제까지 되느냐. 이 사건이 처음 났을 때 두 가지가 부딪혔습니다. 유시민 장관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한동훈과 이동재가 공모를 한 것이냐. 그렇지 않고 한동훈과 이동재가 공모를 했다고 유시민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공모를 해서 정원유착, 권원유착을 만들어낸 거냐. 이제 이 두 가지가 부딪혔는데 저희 지금 재판부에서 검언유착 없었다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검사 입장에서는 첫째, 본인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됐고 둘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마치 공작으로 정치를 하는 듯한 부정적인 인식을 줬고 셋째, 그럼으로써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국민한테 확산시켰기 때문에 이건 그 작은 문제가 아니고 특히 그 과정에서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여러 언론, 정치인, 그다음에 유시민 등등 여러 사람들이 공모를 했다면 그거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방해하기 위한 대단히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한동훈 검사님이 계속 제기하는 거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일부 지금 유시민 전 작가는 지금 재판도 받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유 전 이사장이 결심 공판에서 의식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명예훼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는 또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관은 이것으로서 또 명예훼손 논란이 붙고 있는 상황인 거죠. 유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상황이 또 와도 나는 또 똑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 발언 자체가 이제 그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의 최후 진술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네네. 사실 그 피고인의 어떤 최후 진술이라는 것에 어떤 그 무게감을 생각해 본다면 저건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지고 본다면. 근데 그 말 자체를 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이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같은 또 법조인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절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으로서는 방어권을 최대로 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예훼손 사건으로 실형 1년이 구형되는 일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굉장히 좀 엄중한 형이 구형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엄중한 형이 구형된 거에 비해 한동훈 검사장은 무혐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본인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포렌식에 협조 안 할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에서 봤을 때는 검사라는 직분은 공무원이고 또 그 공무원이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다면 국민들에게 대한 의무로 본다면 본인이 그 실체적 진실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 포렌식에 협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긴 합니다. 물론 피고인의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또 검사의 직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포렌식에 협조해서 만약에 휴대폰이 열렸더라면 그리고 그 열리고 나서 무혐의가 나왔더라면 아마 국민적인 공감대를 더 많이 받으셨지 않으셨을까
않을까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유시민 전 이사장 갈등하고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움직임까지 분석해봤습니다.